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사 내 수익을 부탁해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김솔지입니다. 네, 8월 들어 시장은 빠르게 회복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방향성에 대한 의구심은 접어도 되는 걸까요? 그런 가운데서도 종목 고민은 여전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시장 회복과 발맞춰서 내게서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전략들 함께 고민해 보시고요. 저희 마감 상황 정리하고 돌아올게요. 네, 오늘 코스피 상승 출발했고요. 6,800포인트 선까지 강하게 또 회복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장 막판까지 탄력적인 흐름. 후반부에는 소폭 줄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3% 넘는 강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오늘 시총 3위단 대부분 거의 상승불 다시금 켜내는 흐름이었고요. 특히나 S7 종목, 삼성생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또 강한 상승세로 지수를 끌어올려줬던 하루였습니다. 다만 하락하는 종목 수가 소폭 우세했다는 점 체크하고 넘어가고요. 이제 코스닥도 함께 보실까요? 코스닥도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반락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다시금 힘을 내주는 흐름, 각 상승분을 사수해낸 채 거래를 마쳤네요. 코스닥도 하락하는 종목 수가 우세했다는 점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수급도 함께 보실까요? 오늘 거래소 수급 보시면 역시나 메이저 주체 수급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기관 5거래일 연속 4들이고 있고요. 외국인은 3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조단위로 담아갔습니다. 특히나 대형주 중심의 매수 우위 두드러지는 하루였습니다. 개인은 차익 실현 욕구가 출회했던 하루였네요. 코스닥도 함께 보시죠. 코스닥은 기관인가 외국인 오늘도 팔았습니다. 3거래일 연속 동반 매도세의 흐름 이어지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마감 상황 정리해 봤고요. 저희 스피드 상담 코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종목 열어볼게요. 현대 에버다임, S&T 에너지 역시나 지금 손실폭이 크세요. 최대한 추가 매수해서 탈출하고 싶어요. 손절가도 잠시 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들도 체크하고 올까요? LG생활건강, 이스페타시스. 자,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LG생활건강 오늘 60%의 비중 있으시네요. 저희와 함께 고민해 보시죠. 저희 전화도 돼 02786-102, 1023번 두 대의 전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희 유튜브 채팅창도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머니투데이 방송 검색하시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세요. 오늘도 고민 해결하러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수요일 부탁해 매주 목요일 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배준호 의원님, 황태규 의원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8월 들어 시장 분위기가 또 좋은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어떠한 전략들이 저희들 계좌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수 있을까요? 저희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배준호 의원님께서는 반도체를, 황태규 의원님께서는 개별주 모멘텀에 주목해 주셨네요. 자, 먼저 배준호 의원님과 함께 반도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7월에는 이제 반도체를 갖고 계셨던 분들이 정말 암흑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는데 다시 8월 들어서 또 빠르게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주도주로 복귀를 좀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포인트 정리해 볼까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관심 섹터는요. 일단 반도체입니다. 그간의 우리 시장을 이끌어왔던, 그리고 시장이 반등이 날 때 역시나 주도할 수 있는 주도 섹터 뭔가라고 본다면 우리가 반도체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먼저 실질적으로 지금 지표를 좀 확인해 보면요. 이번 달 지금 우리나라 수출이 이 반도체 호주에 지금 힘입어서 8월 1일부터 10일까지 반도체 수출이 100억 달러에 육박을 하면서 역대 최대치 기록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슈로서 지금 미증시에서도 이 AI 클라우드 업체죠. 코어이브와 서버 제조사인 슈퍼 마이크로소프트 컴퓨터가 나름
나란히 지금 이제 시장 예상치로 웃도는 실적을 좀 발표를 하면서 일단은 AI 인프라 붐이 클라우드 서비스와 서버 제조 양쪽에서 동시에 좀 확인이 되었다는 부분 체크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보게 되면요. 일단 코어이브는 지금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2% 정도 급증을 함과 동시에 분기 중 메타와 엔트로픽 등과 같이 대형 계약을 좀 추가를 했었고요. 이 슈퍼마이크로의 연매출 전망치도 지금 시장 평균 전망을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학대 기조가 지속적으로 지금 확대될 것으로 분석이 되면서 앞으로도 우리가 어떤 높은 수출 증가율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 체크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이슈로서요. 지금 반도체 호황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사상 최대 지금 실적을 냈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우리가 반도체 투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면서 어떤 주주 환원에 대한 좀 기대감도 있습니다. 사실상 삼전닉스가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어떤 트리거로서 좀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삼전닉스의 지금 주주 환원 합산 규모가 최대 지금 300조 원에 육박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어요. 삼성전자의 연간 주주 환원 규모는요, 최대 100조 원에서 200조 원까지 추정이 되고요. 이 SK하이닉스 역시 올해 지금 잉여 현금 흐름이 지금 180조 원, 순현금은 지금 173조 원까지 누적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자산 성격의 어떤 현금 100조 원을 유보를 하더라도 70에서 80조까지 규모가 가용 이 재원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 절반이 좀 환원하는 것에 따라서 충분한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닉스의 어떤 주주 환원 어떤 규모에 따라서 재차 반도체 섹터가 상승할 수 있는 어떤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체크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지금 체크 포인트로서 싱가포르 국부펀드죠. 테마섹이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투자를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투자 집행 시점을 이제 타결하기 위해서 이 한국 증시와 접촉을 하고 있다라는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테마섹이 지금 이제 한국 증시에 투자라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반도체 섹터가 재차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마지막 체크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의 마지막 이슈로는 최근에 이제 코스닥을 중심으로 한 반등이 전개가 되었어요. 이에 따라서 일단은 반도체 섹터, 그러니까 삼전닉스를 중심으로 한 코스피 시장은 일부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러한 흐름이 최근에 재차 바뀌고 있는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코스닥 시장이 올라오다 코스닥 시장이 재차 빠지게 되면 그 흐름을 코스피 시장, 그러니까 삼전닉스를 중심으로 한 코스피 지수가 재차 치고 올라오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시소가 좀 전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시소 게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서 오늘 같은 경우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정말 급등이 나왔고요.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도 SK하이닉스 정말 큰 폭의 상승 함께 하셨는데요. 이러한 흐름들이 앞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체크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면서 관심주로는 삼성전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고점에서 매수하셔서 마음고생하셨던 분들 이제는 조금 힘을 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토픽으로는 삼성전자 말씀 주셨네요. 저희 방송 말미에 반도체에 대한 또 관심주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그래서 황태규 의원님과 함께 개별주 지속적으로 우리가 개별 이슈에 좀 주목하자라는 그 전략을 말씀 주고 계시네요. 오늘은 어떤 또 개별 모멘텀이 있을까요? 네. 앞전에서 이제 어드바이저님께서 너무나 잘 설명을 해주셔서 뭐 추가적으로 설명 필요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는데 조금은 다른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제 화요일 방송 그저께 제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그리고 MLCC 관련해서 상승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에 대한 부분들이 상승으로 이어지는 모습들이 나왔죠. 역시나 오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승이 나왔고요. 이에 대한 부분을 금요일, 내일장까지도 이어갈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28만 원까지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65만 원대까지 한번 볼 수 있는 상황이 좀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그에 따라서 차익 실현하는 관점으로 포지션을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코스피 시장 내에서 반복되고 있는 흐름들이 있죠. 외국인 포지션에서는 현물 매수 그리고 막판에 선물 갖고 있던 것을 넘겨버리는 방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물 포지션을 청산시켜버리고 해증 매매가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증시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금요일장 내일인데 시원하게 앞전 매물을 못 넘어가는 모습들이 좀 있고 장기 입형에서 걸려있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사실상 코스피가 조정을 받을 때 코스닥이 올라오고 코스닥이 조정을 받을 때 코스피가 올라가고 이렇게 반비례적인 모습들이 일부 나왔어야 되는데 어제 조금 독특한 모습이 나왔죠.
코스피가 올라가면서 코스닥이 쉬어가는 흐름이 있었지만 그렇게 약한 부분이 아니었단 말이죠. 버티고 있었단 말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일단 단기적으로 올라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한 화요일 정도부터 조정 장세가 일부는 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큰 조정은 아니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라든지 일부 수익 중인 부분들을 금요일 내일이죠. 또는 늦어도 월요일에는 차익을 좀 하시는 부분이 낫겠고, 다음 주 화요일 이후에서부터 음봉에서 저가에서 다시 한번 사는 그런 전략을 좀 구사를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코스닥에서는 바이오 쪽을 그리고 2차 전지 쪽을 중점적으로 저가 구간을 확인을 하고 탐색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내일부터는 일단은 단기간에 3일 정도는 트레이딩으로 시장을 소화하면서 스윙 포지션에 있는 것들 차분하게 정리를 하고 차익을 하고 다음 주에 밑에서 다시 잡는다. 이렇게 좀 결론을 좀 내드리고 싶고, 이러한 트레이딩 방법으로 전략을 하기가 좀 힘드신 분들이 계신다면 단순하게 주도 업종에서 종목에서 음봉을 공략을 한다라고 이제 판단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차라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삼성전기, 그리고 제가 조금 이따 추천주로 말씀드릴 그런 이제 대형주, 과거에 좀 빛을 발했던 종목들을 차분하게 음봉해서 다음 주에 매수를 하는 것도 오히려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단기적으로 시장을 대응하되 그게 여건상 힘들다 하시는 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전략도 도와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또 추가적인 코멘트 주신다고 하시니까 잘 참고해 보시고요. 여러분들 고민 해결하러 저희 금방 돌아올게요. 네, 시장의 회복만큼이나 내 계좌도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저희가 오늘도 고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전화 2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둘 다 연결이 좀 어렵네요 하시면요. 저희 유튜브 채팅창 열어두고 활짝 기다리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검색하시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세요. 최대한 많은 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연결 잘 되셨고요. 저희가 지금 소리가 좀 겹치는 바람에 혹시 TV 볼륨을 음소거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껐어요. 아, 껐었어요? 아, 네네. 예. 저 매수가 비중 알 수 있을까요? 예, 하이닉스 50%고요. 네. 294만 3천. 294만 3천 원이요. 네. 정말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정말 최고점에서 사시는 바람에. 속이 다 타버렸습니다. 이때 최초로 매수를 하셨을까요? 아니면은 뭐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시다가 다시 들어가셨던 거예요? 예, 조금 반복했습니다. 반복하셨다가. 반복하고, 그날 산날 네. 300만 원 넘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다 빠져버린 거예요. 맞아요. 시장 분위기가 진짜 반도체 투톱 안 사면은 안 되는 분위기였잖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때 분위기는 네. 완전히 반도체 하이닉스 삼성전자였어요. 맞아요. 자고 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맞아요. 그래서 비중도 많이 담으셨고, 정말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셔서 저희도 무게감 있게 한번 여쭤볼게요. 예. 배신호 의원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네. 그 비중이 지금 50% 정도 되시는데 한 번에 예. 조금 매수를 하신 건가요? 예, 그때 당시는 그렇게 했습니다. 한 번에 매수를 하셨어요? 예. 자, 일단 좀 많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좀 할게요. 예.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단은 매수를 할 때 시장에는 좀 블랙스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악재가
숨겨져 있을 수 있어요. 뭐 우리 시장을 대표하는 가장 뭐 대표적인 종목이죠. SK하이닉스라고 하더라도 이 SK하이닉스의 어떤 블랙스완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 우리가 늘 주식을 할 때는 그 부분을 좀 염두에 해두고 나서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으로 앞으로 일단은 좀 매수를 하실 때는 조금 이제 한 번에 50%를 좀 담으시는 것보다 저는 가급적이면 한 번 매수하는 거 말씀드리는데 뭐 좀 분할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일정 분 비중도 사실 좀 많으시고요. 사실 적정 비중은 10% 내지 20% 정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매수를 하실 때 한 번에 비중을 확 담으시기보다는 조금 적정 비중으로 좀 배팅하시는 거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일단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관심 섹터로서 반도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적을 좀 보게 되면요. 2분기 실적이 역대 사상 최대 실적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고성능 메모리 판매 어떤 확대에 따라서 올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약 79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약 60조 원 정도로 나왔어요.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일단 역대 최고 수치이고요. 자, 이러한 흐름은 지금 하반기에도 좀 이어질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메모리 수요 증가세가 지속이 될 것으로 좀 분석이 됐죠. 그래서 이에 대응해서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0개의 주요 고객사와 장기 공급 계약을 좀 체결하기도 했어요. 이에 더해서 일단은 HBM4의 지금 2분기 양산 출하를 시작으로 해서 하반기에 생산량을 본격 확대할 전망인 것도 체크포인트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바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오늘 이제 저와 함께 하신 분들도 큰 수익을 냈던 종목 중에 하나가 SK하이닉스입니다. 일단은 주가가 우리 시청자님 지금 매수하신 정확히 한 300만 원 정도 되시네요. 이 정고점 부근에서 일단은 꾸준히 지금 조정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제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거의 걔가 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시장이 지금 반등이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어떤 조금 우리가 조금 바람직한 그리고 긍정적인 흐름을 보자면 우리 지수가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삼전 닉스의 어떤 상승 없이는 우리 지수가 정확한 반등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삼전 닉스를 중심으로 한 코스피가 받쳐주는 흐름이 나야 되고 그 안에서 코스닥이 같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가장 긍정적인 흐름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최근에 나왔던 어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한 어떤 수급 쏠림 현상에서 좀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수급 쏠림에서 이 수급이 이동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같이 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장이 앞으로도 이제 반등을 본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삼전 닉스가 주도를 해서 시장을 받쳐주면서 가야 되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뭐 충분히 우리가 앞으로도 상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일단은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금액 자체가 상당히 높아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인 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비중이 충분히 사실상 50%면 많으십니다. 많으시고 충분한 비중을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 추가 매수는 권유하지 않습니다.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같은 궤로 간다면 충분히 상방으로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반도체 피크아웃에 대해서 논할 때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차적으로 일단은 매물대가 지금 180만 원에서 194만 원 정도입니다. 이 정도의 첫 번째 매물대가 있거든요. 이 매물대를 일단은 소화를 하게 됐을 때 좀 새로운 시선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한 190만 원까지 일단 190만까지 우리가 조금 더 홀딩을 하면서 봐보시자라고 말씀드리고 혹여나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추가 매수는 절대 안 하시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비중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긴 호흡을 가지고 좀 대응해 보시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간적인 우리가 좀 소요가 좀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단은 190만 원까지 한번 기다리셨다가 그때 한번 다시 연락 주시겠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힘내세요. 저희 다음 전화 연결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연결 잘 되셨고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이버요. 매수가 비중은요? 18만 6천 원에 20%입니다. 18만 6천 원에 20%요. 오, 네. 수익이세요. 축하드리고요. 언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또 행복한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저기 장중에 네. 23만 원에 그 10%를 걸어놨는데 네. 그 매도가 됐어요. 수익 매도가 돼갖고 10% 남았거든요 지금. 네. 10%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계속 끌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내일 오전에 팔아야 되는지.
네, 한번 여쭤볼게요. 요즘은 또 수익 줄 때 또 챙겨가는 전략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황태규 위원님, 내일 추가적인 상승 온다면 챙겨요? 일단 기로에 조금 서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폭발적인 슈팅이 한번 나올 수도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AI가 실제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2분기 매출에서 3조 원 이상 전년 대비해서 16.2% 증가가 됐고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5,200억 수준으로 AI 인프라 투자 영향 때문에 전년 수준에 머물렀지만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건데 광고 부분에서 AI가 안정적인 매출에 기여한 비중이 60%를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7월 말에 정식 출시한 AI 브리핑 광고가 기존의 검색 광고율보다 클릭률이라고 그러죠. 그런 전환율이 30% 이상 높다라는 이제 평가가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현재 실적보다는 나아질 수 있는 모습들이 점차적으로 더 갖추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거 맞겠죠. 그리고 모멘텀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엔비디아하고 AI 팩토리 사업에 있어서 약 AI의 네이버 측에 엔비디아가 지분의 4.5% 정도 확보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성장할 수 있는 상황이 왔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제가 중장기적인 부분들 그리고 단기적인 부분들을 나누어서 이원화시켜서 잠깐 차트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화면을 보신다면 그동안에 코로나 시절 때 좀 줄여볼게요. 코로나 시절 때 올라갔던 부분이 이제 대파동이 이제 나왔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다시 원점으로 와서 거래량 넣어놓고 바닥을 탐색하는 구간들이 현재 만들어진 구간이 18만 원 정도다 이렇게 봅니다. 이 바닥을 이제 쌍절을 찍고 올라가는 큰 그림에서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보이죠.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상승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전국적인 40만 원을 트라이하는 과정까지도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다만 일봉을 보시면 단기적으로 어떤 기로에 섰냐면 지금 현재 개인들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면 다시 떨어지고 올라가게 되면 다시 떨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금 수급들을 외국인들이 받아줘야 되는데 시원시원하게 받는 모습이 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현재에 대한 추세 가격으로 보시면은 약간 23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여기를 일봉의 종가상 돌파를 하게 되면 가까운 시일 내에 올라갈 수 있는 구간 자체가 어디까지 잡히냐면 전고점 30만 원대까지 잡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일봉상 23만 5천 원을 딱 장악을 시켜버리면 29만 원, 30만 원대까지 열려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고 네. 일봉상 여기를 소화를 하지 못한다면 다시금 빠져서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20만 원대까지 다시 내려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봉의 종가를 보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예. 23만 5천 원 그 근처가 매물대가 있는 것 같아갖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공부를 또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0%를 덜어냈어요. 10%를 23만 원에 덜어내갖고 지금 10% 이제 갖고 있는데 내일 아침에 23만 원 근처에 오면 팔을까 아니면 더 끌고 갈까 고민 중이라 전화드렸어요. 전화를 잘 주셨었네요. 잘 참고하셔서 극대화해보세요, 시청자님. 네. 네, 고맙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 볼까요? 아크릴 볼게요. 47,528원, 7%. 올해 2월 중순에 매수를 했어요. 계속 내려가기만 하네요. 탈출할 수 있을까요? 포트 제일 밑바닥에서 계속 허우적대요. 한번 꺼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볼까요? 네. 일단 아크릴 같은 경우는 AI 인프라 전문 기업입니다. AI 인프라 기술 좀 기반으로 해서요. AI 서비스 구축부터 지금 이제 인프라 운영까지 전 과정을 좀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주요 제품으로는 통합 인공지능 플랫폼입니다. 조나단과 그다음에 의료 특화 인공지능입니다. 나디아 등이 좀 있고요. 최근에 동사에 좀 이슈를 보게 되면 AIDC 그러니까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얼라이언스 이 공급 분과에 있어서 이 AI 데이터 센터 운영 소프트웨어 공급 기업으로서 참여한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실적 측면도 좀 보게 되면요. 올해 매출액이 지금 전년 대비해서 57% 증가한 208억 원 정도 이럴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되는 부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일단은 좀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아크릴 같은 경우도 사실상 좀 차트를 잘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난 4월을 기점으로 해서 일단은 좀 꾸준히 빠졌습니다. 최근에 일단은 지금 바닥권을 좀 그리고 있죠. 그럼 재차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그러니까 반등 시도가 될 때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같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안에서 우리가 요즘에 얘기하는 어떤 탄력성이라고 하죠. 회복 탄력성이라고 좀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과연 이 종목이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종목들 중에서 어느 정도 이 종목이 탄력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좀 체크 포인트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금액 자체가 상당히 높아요. 좀 아쉽습니다. 속상한데 일단 47,000원 부근이에요. 너무 높아서 제가 일단 이 종목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조금이라도 우리가 손실을 조금 최소화해서 엑시트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일단 상승 추세가 좀 남아있고 그리고 지속이 되고 있고 그리고 뭐 당장 지금 매도가 필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2만 원 정도, 우리가 2만 원 정도까지 좀 보시면서 다행히도 비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7% 정도 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꽤나 긍정적인 부분 중에 하나고요. 일단은 한 2만 원 정도 됐을 때 일단 우리가 좀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 매매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크릴 아무래도 지금 손실폭이 좀 크시기 때문에 그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참고하셔서 잘 대응해 보시고요. 저희 다음 종목 볼게요. SK 이터닉스 51,000원에 28%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요? 이거 손실이실 때 문의를 남겨주셨던 것 같아요. 오늘 정말 강했죠? 잠시 후 뭐 AS를 통해서 추가적인 전략도 챙겨드리겠지만 황태규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 차트 돌려 세운 거예요? 얼마까지 보세요? 일단은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을 좀 거쳐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일전에는 이 이터닉스라는 종목을 과거에도 뭐 6월달에서부터 계속 말씀을 좀 드렸었고 역사적 고가를 쓰는 구간 나올 것이다라고 안내 드렸고 심화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 호재 ESS에 대한 그 미국 텍사스 상업운전 그리고 국내 연료전지 프로젝트가 중장기적으로 실적으로 기반으로 적용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 일단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이지 이것이 악성 물량은 아닙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일단 조금은 내려오는 모습들이 좀 있었죠. 하지만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결을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주가의 방향 자체가 다시 한번 상승으로 돌려세우는 모습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의 예상치인 것이지 여기에서 올라갔을 때 전고점을 빠르게 한 번에 돌파가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번 쌍고를 만들고 밑으로 빠지는 부분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현재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 전략으로 말씀드리겠고요. 매수세가 강해지는 시점이 오늘부터 들어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매수세에 대한 증가세가 이걸 봐야 돼요. 이동평균선, 어떤 이동평균선? 거래 이동평균선을 봐야 됩니다. 이 부분들이 감소가 된다면 이 감소되는 부분에 꺾어지는 구간에서 매도를 하신다면 최고점 매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거래량에 대한 부분을 잘 체크를 해주시고 전고점에 대한 허들 부분, 가격으로 봤을 때는 39,000원 부분을 빠르게 돌파하는지 여부를 보면서 확인을 하자, 대응을 하자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SK 이터닉스 또 잠시 후 추가적으로 AS 시간에 한번 다시 언급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ABL 바이오 볼게요. 매수가가 95,000원에 10%예요. 한번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보합이었네요. 최근에 좀 올라오다가 바이오단이 좀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배준호 의원님? 네, 뭐 ABL 바이오 같은 경우 일단은 이중항체 플랫폼 기반의 바이오 의약품 전문 기업이죠. 일단 대표적인 지금 면역 항암제 관련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지금 코스닥 지수가 거의 한 열흘새 30% 넘게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회복 시도가 좀 나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코스닥의 좀 주요 이슈도 있어요. 가령 우리가 코스닥 승강제 도입 등 이 정부의 어떤 코스닥 육성 의지가 상당히 어떤 정책적으로 드라이브가 들어오게 됐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가 좀 기대가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를 통해서 지금 국내외 어떤 패시브 자금의 유입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코스닥의 회복 시도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코스닥의 상위 시가총액을 주요 이루는 어떤 포진하고 있는 섹터 중에서 바이오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역시나 바이오 섹터 좀 부각을 받을 수가 있겠죠. 특히나 이 핵심 파이프라인의 어떤 가치가 좀 훼손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더욱더 어떤 그 회복 탄력도가 좀 높을 수가 있다는 부분 체크 포인트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일단은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금액 자체가 다행히도 그렇게 뭐 부담이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95,000원 정도 일단은 매수를 하셨는데 최근에 조금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자리 일단 좀 차트를 길게 보게 되면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정말 상당 시간 일단은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나오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도 우리가 반등 포인트를 좀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은 지금 좀 매도를 하시는 것보다 제가 좀 잡아드리면 11만 원입니다. 11만 원. 그러니까 11만 원까지 우리가 조금 더, 그러니까 매수가를 좀 넘어서 11만 원까지도 조금 더 우리가 추세 대응 해보시자라는 좀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코스닥 지수가 올라온다 했을 때 주요 보셔야 되는 어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섹터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 어드바이저님께서 말씀하신 2차 전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도 있고 여러 섹터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바이오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ABL 바이오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11만 원까지 좀 보면서 우리가 추세 대응 해보시자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BL 매수 단가를 넘어서 한 11만 원까지는 한번 보면서 추세 대응, 추세가 안 꺾이는 저그를 체크해보자라고 말씀 주셨고요. 저희 다음 종목 UTI 보겠습니다. 6,500원. 비중을 안 적어주셨어요.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또 생소한 종목입니다. 환기 종목인가 봐요. 최근에 뭐 거래량도 없고 지금 뭐 바닥에서 지지부진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네, 시가총액 현재 기준으로서 400억 정도. 그리고 환기 종목. 뭐 재료로 보자면은 이제 폴더블, 스마트 기기용 UTG를 양산하는 부분인데 베트남의 공장에서 이제 본격 양산이라는 점이 이제 가장 큰 변화는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소위 얘기하는 이제 뭐 작전을 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한데 돈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뭐 실패하는 모습도 있고 재매집 들어가다가 또 실패하고 본인들도 같이 물려버렸기 때문에 일단 탈출하려고 거래량을 넣는 거는 같은데 크게 올라가는 모습들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5,000원 구간까지 해서 자기네들 본전 치기 위해서 들어 올리기는 할 텐데 그 구간에서 나오시는 부분이 낫지 않겠나. 지금 뭐 5만 원이신데 6,500원이시네. 죄송합니다. 6,500원이신데 여기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올라왔을 때 비중을 정리하면서 대응하시는 부분이 낫지 않을까. 비중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횡보 매집을 간다는 것은 이거는 상식적으로 힘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저 같으면 이거 기대를 안 합니다. 과감하게 띄워줬을 때 정리를 하면서 나오는 부분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그래도 반등을 줄 때 그때는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이 계속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종목을 갖고 계시다 보면은 우리가 기회 비용이 계속 차감이 된다라는 점도 꼭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 볼게요. 마녀공장 함께 체크하고 보시죠. 19,000원에 10%입니다. 어제 매도를 안 했더니 오늘 너무 빠지네요.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될까요? 진단 부탁드려요. 어제 윗꼬리가 상당히 길게 달렸네요. 다시 기회를 줄까요? 추세는 그래도 안 꺾였는데 어떻게 보세요, 배준호 위원님? 네, 일단은 뭐 마녀공장 같은 경우는 화장품 관련주고요. 최근에 좀 급락이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좀 실적에 대한 부분이에요. 일단 2분기 실적을 좀 보게 되면 매출액이 약 258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지난해 같은 기간 좀 대비해서 한 18% 정도 일단은 감소가 되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약 25억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5% 정도 일단은 감소한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뷰티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이 좀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요.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주기 때문에 이 뷰티에 대한 부분에 일부 상승세가 좀 나왔는데 사실상 마녀공장 같은 경우는 어떤 플로우에서 조금은 배제되는 좀 흐름이 나왔죠. 그러면서 오늘 일단은 좀 매물이 좀 출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우리 시장님 매수하시는 금액 자체가 19,000원 부근이신데 아직까지 상승 추세는 좀 꺾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단 이 종목은요 단기 슈팅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단기 슈팅 기회를 이용해서 일단은 매도하시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에서 우리가 지금은 정말 그 흔히 얘기하면 우리가 알토란 같은 종목이라고 하죠. 그런 종목들을 하나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시장에서 우리가 지금 들어가서 수익을 극대화할 만한 종목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압축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회비용 측면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 반등 포인트를 이용해서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 좀 보시자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반등일 때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마녀 공장까지 챙겨봤고요.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 볼게요. 5,510원, 비중 60%. 실적 좋고 호재도 있다는데 팔아야 할까요? 지금 팔아야 하는 건지 뭐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황태규 위원님? 네,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올해 하반기나 내년에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미 그 유동성 확보 이후에 조작 그리고 재분배까지 봤을 때는 현재 구간에서는 올라가는 구간이 아닙니다. 올라가면 두드러 맞는 자리이기 때문에 쉽게 올라갈 수 없다라는 거죠. 상승에 대한 이 상단 채널 라인 그리고 하단 채널에서 에너지를 모으는 기간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연말 정도까지 어느 정도 조작 구간이 끝나고 유동성 확보한 후에 내년에 상승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된 매수세 자체가 계속적으로 밀어 올리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다시 던져버리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다시 던져버리고 하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수급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진 매수세가 없다. 구간마디 뛰기로 한 10% 이상 수익이 나면 바로 차익 들어오는 그런 전형적인 스타일이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현재 매수가가 5,500원이신데 크게 손해보시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봐도 내려와도 한 번 더 올려주는 부분이 6,000원까지 있습니다. 6,000원 선에서 차익을 하시고 당분간 다른 매매,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좀 하시고 나중에 한번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6,000원까지 보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동진 세미캠 62,000원을 20%. 고점 대비 최근에 단기간에 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다시 올라서는 흐름 어떻게 보세요, 배준호 의원님? 네, 뭐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 반도체 부품 관련주인데요. 일단은 뭐 최근에 좀 이슈를 보게 되면 실적 측면에서 뭐 2분기 영업이익이 한 590억 정도 나왔죠.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8% 정도 증가한 부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100억 규모의 지금 이제 자사주 취득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이 좀 많은데 일단은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일단은 뭐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사실상 최근에 이 반도체 섹터가 부각을 받을 때도 사실상 이렇다라 어떤 슈팅이 좀 나오지 못했고 좀 퍼포먼스가 우리가 좀 기대할 만한 퍼포먼스는 아니죠. 다만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일단은 반등 시도가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금액 자체가 62,000원이죠. 62,000원. 일단 62,000원 보이시는데 62,000원 부근이신데 앞에까지 상당히 좀 많은 매물들이 좀 겹겹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좀 53,000원까지 좀 보시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3,000원까지 좀 보시면서 만약에 53,000원 부근까지 좀 터치를 했을 때 일정 좀 비중을 덜어내시고 우리가 다른 종목 좀 교체 매매하시는 거 말씀드리고요. 앞서서 거의 말씀드린 대로 거의 결과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사실상 전체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 안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이 탄력도를 보여줄 것인가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하시면서 조금 기민하게 좀 대응을 해보시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53,000원까지의 반등을 한번 기다려보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 자리 왔을 때 또 시장 전반적인 흐름을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LG화학 볼까요? 364,500원 20%. 매수가까지 올까요? 추가 매수를 해서 매수 단가를 낮춰놨거든요. 그럼 정말 오래 보유를 하신 거네요. 어떻게 보세요, 황태규 의원님? 네. LG 생활건강 뭐 다들 아시는 거죠. 뭐 치약이나 칫솔이나 이렇게 생활용품 보다 보면 다 이제 LG 화학이요. LG 화학입니다. 네. 364,500원에 20% 추가 매수를 하셨던 거래요. 어떻게 보실까요, 위원님? 화학주 전반적으로 뭐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뭐 기존에 있었던 부분들, 이슈적인 측면들,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에 있어서 이러한 소재에 대한 이런 공급,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크게 빛을 발하기는 힘들다. 다만 구간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던질 만한 구간도 아니다. 시간 투자를 해서 갖고 있으면 수익까지 올라온다. 이게 지금 중요한 핵심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일단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동성 확보가 끝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여기가 칸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세히는 못 그려드리는데 주가가 이 45만 원대까지는 올라올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올라오냐면 주봉을 보시게 되면 둥그렇게 바닥 그 그릇 형태로 둥그렇게 치면서 40만 원대까지 올라올 거란 말이죠. 요런 부분을 기대를 하면서 한 3개월 정도 보유를 해주시고 차익을 하시는 부분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올라왔을 때 차익해보자라고 말씀 주셨네요. LG화학까지 챙겨봤고요. 이제 스피드 상담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열어주세요. 현대 에버다임, S&T에너지 있습니다. 추가 매수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고 손절가 이미 사실은 매도 타이밍을 지나셨잖아요. 지금 한 분이 고민을 올려주셨어요. 굉장히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배준호 의원님, 현대 에버다임 볼게요. 추가 매수 그래도 여건이 되시나 봐요. 추가 매수 해볼까요? 아니요, 추가 매수는 말씀드리지 않고요. 일단 뭐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는 지금 건설기 관련주입니다. 좀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좀 부각을 받으면서 동사시 일단 부각을 받았는데요. 자,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일단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꾸준히 좀 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상 최근에 좀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탄력도 부분에서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비중 자체도 그렇게 많지가 않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지금 자리에서 일단 좀 매도를 하시는 걸 말씀을 드리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하시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는 안 되고 종목 교체 의견. S&T에너지는요? 네, S&T에너지 같은 경우 일단은 LNG 관련주, 그 다음에 원자력 관련주를 묶이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슈를 보게 되면 지금 캐나다의 대형 LNG 프로젝트에 약 319억 규모의 이 에어쿨러를 공급한다라는 이슈가 있고요. 지금 연내 어떤 미국향에 대해서 추가 수주 기대감도 있다라는 부분 체크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S&T의 에너지도 역시나 좀 마찬가지 좀 흐름이 나오고 있죠. 사실상 최근에 일단은 반등 시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 종목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하신 금액 자체가 49,400원 부근이시죠. 역시나 일단 손실폭이 좀 크십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39,000원. 39,000원까지 우리가 좀 보면서 홀딩해 보시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1차적으로는 39,000원까지 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또 연락 주세요. 저희가 또 챙겨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들 볼게요. LG생활건강 이제 나왔네요. 이스페타시스도 올라와 있습니다. 비중 많으세요. 354,000원에 60%. 매수가까지 올까요, 위원님? 네, 아까 잘못 눌렀는데 이게 또 되네요. 예, 그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좀 2분기 매출이 3.3%, 영업이익이 87% 정도 늘어났는데 뷰티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늘어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재무적으로 개선될 요인들이 충분히 있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진매수세가 지금 들어온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파동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매수하신 금액 35만 원 선 이상 갈 수 있기 때문에 여유를 좀 가주시고 일단 단기적인 매도가 40만 원 선 정해드릴 테니까 차익을 한번 하시고 다시 한번 저점 구간으로 공략하시는 부분을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는요? 자, 이수페타시스는 AI 가속기 데이터 센터용 PCB 이런 부분이 실적 성장을 좀 견인하고 있다 이거죠. 하지만 뭐 반도체 소부장이 올라갔을 때
같이 올라가진 못하고 내려갈 때는 같이 내려가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이제 기관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진입이 되고 있는데 개인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 개인들 때문에 일부러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들의 틀을 만들어 놓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주가에 대한 방향이 상승을 하더라도 또 두드러 맞고 다시 한번 파동으로 올리는 자리가 14만 원까지 해석이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수하신 가격이 15만 원이신데 지금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전략적인 차원에서 한 8만 원 초반대 오시면은 추가 매수를 해서 어느 정도 평단가를 좀 내리시고 그 이후에 상승이 나왔을 때 13만 원 위에서부터 분할 매도로 차익을 하시는 부분이 효율적인 전략적인 부분이다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생활건강은 우리가 매수 단가 이상으로 올 수 있다. 다만 시간적인 여유를 좀 챙겨가자 말씀 주셨고요. 이스페타시스 8만 원 초반에서 추가 매수해서 매수 단가를 낮추셔서 13만 원 이상부터는 챙겨가자라는 전략으로 정리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익 내비게이터로 바로 이어볼게요. 배준호 위원님 탑5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수익 강림 배준호 위원님의 전략들 든든하게 또 채워주셨죠. 저희 삼성전기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상반기 레전드 종목 오늘 다시금 상반기 복구를 알리는 걸까요? 모건 스탠리의 찜콩 추가적인 전략 한번 챙겨보도록 하고요. SK스퀘어도 보겠습니다. 최근에 다시금 우상의 흐름 이어지고 있죠. 좀 모아가 볼까요? 네, 일단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MLCC 대장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2분기 실적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특히나 지금 MLCC 관련해서 지금 글로벌 10여 개 고객사와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해서 중장기 수요 가시성도 확보했다라는 부분 체크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요. 사실상 제가 우리 앞서 앵커님께 말씀하셨지만 정말 상반기에 큰 수익을 냈던 종목이고요. 제가 최근에 배준호의 종가 공략 시간에 이번 주 화요일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에 제가 삼성전기를 관심주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제 루이가 재차 공략이 가능한 자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일단은 슈팅이 오늘도 15% 정도 슈팅이 나왔는데요. 사실상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목표가 단숨에 돌파를 했습니다. 역시나 우리가 앞으로 삼성전기는 갈 길이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저와 함께 하신 분들도 오늘 삼성전기 정말 큰 수익 함께 하셨는데요. 우리가 추세대응 가능하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SK스퀘어 좀 보도록 할게요. SK스퀘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중간 지주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의 지분을 약 20%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SK하이닉스가 올라갔을 때 같이 따라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는 종목이 SK스퀘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K스퀘어 같은 경우도요. 일단 차트를 보게 되면 지난 6월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상당 시간 조정이 나왔습니다. 제가 마찬가지로 SK스퀘어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말씀드리면서 삼성전기 말씀을 드릴 때 SK스퀘어도 SK하이닉스가 갈 때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오히려 어떤 주가의 퍼포먼스를 보게 된다면 SK하이닉스보다도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이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종목이 SK스퀘어인데요. 일단 뭐 SK스퀘어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9.5% 정도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역시나 뭐 지금 자리 상당히 부담이 없는 자리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코스피, 삼전 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결국에는 상승세가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 시장의 어떤 반등에 전개하는 데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이 나왔을 때 SK스퀘어도 같이 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역시나 추세 대응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삼성전기 이제 다시 시작이다 말씀 주셨고요. 극대화 해보겠습니다. SK스퀘어까지 챙겨봤고요. 오늘 가져오신 종목이 현대차네요. 네, 오늘 현대차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내수익을 부탁해 시간에 계속 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바로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요 이슈만 보게 되면요. 올해 지금 3분기 휴머노이드 트레이딩 센터입니다. RMAC 가동 예정이 있고요. 일단은 뭐 2028년부터 부품 서열화 아틀라스 부품 서열화에 들어간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자, 바로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요. 상당히 정말 꾸준히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조정이 나왔을 때 매크로적인 흐름에서 조정이 나왔다는 거예요. 어떤 펀더멘탈의 훼손이 없이 전체적으로 매크로적인 흐름에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재차 시장의 상승을 이끌어갈 때 그 주도 중의 하나로서 현대차를 볼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목표가는 48만 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35만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배준호 의원님의 종목 현대차까지 받아봤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체크해 보시고요. 황태규 의원님 탑5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힘들었던 7월 시장에서 세 자릿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부터 탑5 빛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종목 AS 받아볼게요. 먼저 하나오션 볼게요. 이틀 전에 잡아주셨습니다.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모아가도 되는지 여쭤보고요. 우리넷도 볼게요. 이 종목도 여전히 모아가는 전략 유효할까요?
네, 일단 우리넷 같은 경우는 저는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지만 크게 기대를 하고 제가 뭐 이걸 준비한 건 아니고요. 테마에 대한 부분에서 숨고르기 장세 그리고 기간적인 조정과 가격적 조정이 모두 들어왔기 때문에 패턴상 일부분 슈팅 한번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안내를 좀 드렸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자체를 높게 갖고 가지 마시고 8,800원에서 8,900원 사이에서 단기 차익 실현을 하시는 부분들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이제 어느 정도 차익을 좀 하시면 다른 종목을 좀 하시는 부분으로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제가 그저께 이제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어제 실적이 좀 오픈이 됐죠. 컨센서스 대비 이제 시장의 눈높이 대비 굉장히 실적이 좀 잘 나온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앞에서 개파락이 떨어졌을 때 이제 캐나다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낙찰에 대한 실패, 그리고 현재는 미국 미사일 체제에 있어서 골든돔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원탑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악재는 소멸되고 호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좀 다시 안내 드리겠고, 꾸준하게 지금도 매수를 하셨으면 보유 측면을 보시고 짧게 보셔도 10만 5천 원 이상권에서 매도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만들어질 것이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 모두 지속적인 홀딩 의견 주셨고요. 오늘 가져오신 종목은요? 오늘은 추억의 종목입니다. LG 이노텍이고 제가 MTN을 이제 만난 게 5월 중순 정도였어요. 초순 중순 정도였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거를 LG 이노텍을 70만 원에 추천을 하고 160만 원에 매도를 하자 해서 정확히 셀까지 끝났던 종목인데, 지금의 구간에서는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세론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 다 잡아줬단 말이죠. 그래서 재진입에 대한 시도가 분명히 좀 있을 수밖에 없고, 손절가는 51만 원 정해드리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80만 원 정도 정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FC, BGA까지 AI 반도체용 기판까지도 호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양수 겸장, 호재가 받쳐주고 실적이 받쳐주는 양수 겸장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고 편안하게 매수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태규 의원님의 LG 이노텍까지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화면으로 정리하고 금방 돌아올게요. 네, 오늘은 강림 배준우 의원님의 무료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삼성전기 그리고 SK하이닉스로 또 수익을 주셨다고요? 궁금해요. 네,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 어제는 SK하이닉스 그리고 오늘은 삼성전기 함께 큰 수익 함께 하셨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핵심 주도주를 잡아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었죠. 어떻게 우리가 핵심 주도주를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또 리스크 관리까지 같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계좌가 극대화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요. 꼭 참여하셔서 성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핵심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대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내 수익을 부탁해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입장을 하시면 저희 배준우 의원님 사진 밑에 방송 입장 버튼 반짝거리고 있습니다. 자, 위원님과 함께 또 전략들 든든하게 챙겨보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